와우! 달순의 라이브! 토트넘 선수 중에요, 지난 시즌에 비해서 올 시즌 너무 잘한다, 와 완전 달라졌다, 아니 이 선수가 이렇게 잘했어? 라고 한다면 어떤 선수가 좀 떠오르세요? 만약에 올 시즌 새로 영입한 선수 중에 최고가 누구냐 그러면 아마 다들 이 선수 얘기하겠죠. 호이비에르. 호이비에르는 뭐 새로 영입한 자원이고, 기존 자원 중에 완전 달라졌어, 너무 잘해, 이런 선수 있으면 네, 은돈벨레. 은돈벨레 너무 잘하잖아요 올 시즌 초반에. 그래서 많은 토트넘 팬들이 금동금동하고 계시죠. 너무 잘한다 그래가지고. 지난 A매치 브레이크 이제 하기 직전에 웨스트브롬과 경기했잖아요. 토트넘이 이제 원정 노란색 유니폼 입고 막 뛰었는데, 기억나세요? 은돈벨레가 하프라인에서 웨스트브롬 사이 2명 그 사이에서 180도 턴해가지고 탈압박했던 장면? 그거 보면서 와 너무 잘한다고. 은돈벨레가 왜 막 여러 팀하고 또 연결되기도 했었고 막 이런 것도 좀 증명되잖아요. 그래서 그 경기 이제 교체돼서 후반전에 나왔는데 약간 부상 여파가 있다, 이것 때문에 토트넘 팬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시즌 초반에 이제 은돈벨레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존재감이 상당히 올라간 선수입니다. 은돈벨레가 또 다가오는 주말에 맨시티와 맞대결이 있기 때문에 은돈벨레 이제 부상의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올 시즌은 은돈벨레가 너무나 토트넘 팬들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확실히 은돈벨레는 지난 시즌에 비하면은 아주 중요한 선수, 많이 중용받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했을 때 은돈벨레가 이제 지난 시즌 때는 12경기 선발 9경기 교체였으니까 뭐 백업이거나 로테이션 자원이거나, 그러니까 많은 기회를 좀 얻지 못했죠. 2골과 이제 2개의 어시스트가 전부였습니다, 지난 시즌 모두 다. 근데 올 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했을 때 토트넘의 8경기 다 뛰고 있습니다. 그것도 선발 빈도가 상당히 높은데 6경기 선발 2경기 교체, 골도 이제 하나 넣었고요. 유로파리그에서도 이제 골 하나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올 시즌에는 은돈벨레가 주력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물론 뭐 지난 시즌 때는 이제 부상도 좀 있었고, 근데 부상을 너무 자꾸 당해가지고, 또 하나는 이제 무리뉴 감독이 태도 문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좀 불성실한 것 같아, 이런 거 있으면서 좀 지적도 받고 그러면서 폼도 좀 떨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지난 시즌은 은돈벨레가 좀 어려웠는데 올 시즌은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은돈벨레가 이제 공격적인 재능이 좀 좋은 선수니까 공격적인 어떤 스탯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많이 올라갔구나 지난 시즌에 비해서 알 수가 있는데, 조건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90분 경기 기준으로 할게요. 그렇게 해서 제가 통계를 한번 내봤더니 은돈벨레의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의 평균 슈팅이 0.5회였는데 이번 시즌은 2배 가까이 올라간 0.9회입니다. 키패스 같은 경우도 1.1회에서 1.3회로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뭐 아주 결정적인 기회를 만드는 패스라든지 직접 때리는 슈팅이라든지 많이 올라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선 쪽에 있는 은돈벨레가 공격적인 어떤 스테이션만 올라가다 보니까 누가 더 폭발력을 더해요? 맞습니다. 손케라인이. 손흥민, 케인 선수의 폭발력이 당연히 더해지죠. 뒤에서 계속 좋은 패스가 나오니까, 움직임이 또 보태지니까. 실제로 진짜 손흥민과 케인은 너무 잘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A매치 주간 맞아가지고 유럽 5대 리그에서 정말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가 누구냐, 이런 순위가 한번 나왔더라고요. 자, 보니까 유럽 5대 리그에 올 시즌에 뭐 리그나 컵 대회, 유럽 클럽 대항전 모두 다 합친 공격 포인트 순위입니다. 케인과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1위와 3위입니다. 예. 1위가 이제 해리 케인. 14경기 올 시즌 모든 경기에서 뛰면서, 모든 대회 뛰면서 23개의 공격 포인트. 와, 이건 거의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2위가 바이에른 뮌헨의 레반도프스키가 17개의 공격 포인트. 3위가 토트넘 손흥민의 15개의 공격 포인트. 4위가 도르트문트의 엘링 홀란드, 무서운 재능 14개의 공격 포인트.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손케라인이 폭발력을 더할 수 있는 것도 뒤에서 밀어주는 은돈벨레의 힘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은돈벨레가 지난 시즌 좀 뭐 실망이 컸다고 해야 될까? 조금 이제 좀 아쉬웠던 게 이적료도 굉장히 좀 비쌌었고, 토트넘 내에서 주급도 해리케인과 더불어서 1위잖아요. 20만 파운드 받으니까 3억 정도의 일주일에 받는 선수인데 그게 제대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거 어떡하나 이랬었죠. 근데 이만큼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에서도 부활, 이거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은돈벨레가 이렇게 달라졌냐는 거예요. 예, 그걸 한번 좀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각성 혹은 달라진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적응, 무리뉴 감독에 대한 적응, 뭐 이런 게 조금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은돈벨레는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 올림픽 리옹에서 뛰면서
이 선수는 사실 뭐 공격과 수비 재능에 대한 모두 두루 굉장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었고, 특히 이제 공격적인 재능이 상당히 좋았던 선수죠. 제가 토트넘으로 넘어오기 직전에 리옹에서 뛰면서 프랑스 리그왕에서 보여줬던 마지막 시즌 때 통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어때요? 진짜 원래 대박이었던 선수입니다. 물론 이제 프리미어리그와 리그왕 수준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재능 자체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패스 성공률 90%죠. 나머지 뭐 드리블이나 파이널 서드처럼 상대 밀집이 아주 강한 데서도 좋은 패스를 넣는다라고 하는 게 이런 통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랬던 선수가 이제 지난 시즌은 뭐 달라진 환경이라든지 무리뉴 감독의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가 한 시즌 거치고 또 지난 여름에 또 이렇게 막 훈련에 집중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와,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좀씩 터져 나오는구나, 이런 개인적인 각성, 달라진 환경에 대한 적응,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첫 번째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전술적인 은돈벨레의 역할의 변화라고 저는 좀 보는데, 이 역할이라고 하면 포지셔닝을 포함한 건데, 자, 제가 그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은돈벨레의 평균 히트 변화를 보여드릴게요. 어떠죠? 네. 좀 은돈벨레가 하프라인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 수비적인 위치도 상당히 많이 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이 다음은 은돈벨레 올 시즌 초반 프리미어리그에서 평균 히트입니다. 어떠죠? 확실히 위쪽으로 찍혀있죠.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올 시즌이 은돈벨레가 확실히 위쪽에서 뛰면서 자기가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은돈벨레가 아까 제가 스탯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공격적인 재능이 상당히 좋고 파이널 서드 쪽에서 움직임이 좋은 선수인데, 지난 시즌 살짝 내렸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게 터지지 못했어요. 사실 선수라고 하면 가장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위치에서 잘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역할을 할 때가 터지는 법인데, 은돈벨레가 바로 전술적으로 그렇게 올 시즌 위로 올렸다 보니까 자기의 포텐이 터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이렇게만 끝나면 좀 그렇고, 은돈벨레를 왜 그럼 지난 시즌 때는 올려 쓰지 않았냐는 거죠. 지난 시즌에 은돈벨레를 지난 시즌에 올려 쓰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사실 수비형 미드필더 쪽이 약해서 그랬죠. 에릭 다이어라든지 뭐 무사 시소코라든지 뭐 윙크스 이렇게 이런 선수들이 좀 약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내려서 가지고 밸런스를 잡으려고 했던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 누가 들어왔나요? 호이베르가 들어왔죠. 사실 그래서 호이베르의 영입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호이베르의 제 히트맵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번 토트넘으로 이적해와서 정말 하프라인 그 약간 아래쪽에서 뭘 거쳐 어마어마합니다. 이 선수가 정말 커버 안 하는 지역이 없을 정도로, 특히 이제 약간 수비적인 롤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호이베르가 뒤쪽에서 이 정도로 커버해 주는데, 그러면 이제 은돈벨레가 밑으로 내려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좀 더 선호하는 위쪽에 올라가서 공격적인 지원을 하면 되는 거죠. 자, 바로 여기에 전술적인 어떤 은돈벨레가 더 활용도가 높아진 이유가 있다는 거죠. 호이베르가 오면서 은돈벨레가 올라가는 연쇄 이동, 은돈벨레가 올라와서 공격 지원을 하니까 송케 라인이 폭발하는 연쇄적인 효과, 연쇄 효과 이런 게 이어지면서 올 시즌 은돈벨레 그다음에 송케 라인이 폭발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지금 확실히 토트넘이 상당히 많은 골,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가장 많은 팀골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근데 다가오는 주말 경기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맨시티와 경기하게 되죠. 22일 일요일 새벽 2시 30분 토트넘 홈에서 이제 맨시티와 경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번에 A매치 주간에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다치네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도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잘 이번에 A매치 브레이크를 모든 선수들이 다 치르고, 주말에 또 프리미어리그나 전 세계 축구 리그에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선수들이 뛰는 걸 또 지켜보면서 응원하겠습니다.